세 번째는 번역서의 재창조는 무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 신상재 님입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번역서의 재창조는 무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신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조금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글 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저작물을 만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표하는 장표안에 이렇게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짤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촬영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막 소장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뭐 다른 분들에게 뭐 이런 놈도 있더라라고 혹시 주실 때는 적당히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무짤방 버전으로 제가 정말 그 무미건조하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표가 저녁 기준으로 150장짜리를 아침에 120장으로 줄였거든요. 왜 이렇게 줄였냐면은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셨으면 뭔가 얻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꽂혀 있긴 한데 어느 쪽이 좀 더 강조를 할지를 제가 좀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버릴 거는 확 버리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거를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넘치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찍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오늘 제한되어 있는 40분 안에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거 하나 둘씩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개발자 계세요? 개발자?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나 AI, ML 관련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하고 거의 다른 분들은 뭐 웹이나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아마 이런 쪽이겠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자 계십니까? 지금 번역하고 계시는 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편집자 계십니까? 출판사에서 오신 편집자? 네, 반갑습니다. 출판 디자이너, 표지 만드시고 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번역을 이제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 아직 번역은 안 하고 있는데 번역 한번 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신 분들 최대한 필요하신 거에 꼭지를 좀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번역을 지금 8권 냈고 이제 9번째 작업을 하고 있고요. 9번째 게 지금 거의 끝나서 10번째 거를 지금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하는데 유독 힘들게 빡세게 번역을 했던 게 있어서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 온 세상에 온갖 번역자들이 다 있지만 저런 독한 놈이 하나가 있네라고 이제 그런 그냥 이야기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번역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한다면은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협업에 관한 얘기예요.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저자나 번역자나 물론 내가 다 잘해서 내가 정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건가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겪었던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자들 많이들 계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자일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번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행간에 살짝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저기서 저렇게 할 수 있네. 바로 앞 세션에도 보셨겠지만은 투두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투두, 뭐 doing, done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는 스테이트 변경하면서 하는 그런 기법을 쓰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회장님도 진척 관리하시는 거를 번다운 차트로 막 그리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마 또 따라 한번 시간 가셔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간에 있는 거를 좀 캐치를 하시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야. 네, 이렇게 보시면서 각자 필요한 거 받아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번역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번역하실 때는 온전히 순전히 공정에 진행하는 내용들, 앞으로 내가 출판사 관계자들과 협업하는 내용들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정상적인 회사를 다닐 때 이렇습니다. 자바 기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제가 만드는 아키텍트 역할을 했었고요. 가끔은 쉬는 시간에는 이제 미드업 같은 거를 오거나이저를 합니다.
남의 행사 가가지고 이제 티셔츠 뺏어 입는 그런 것들 하고요. 자원봉사 신청하면은 다 티셔츠 주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래도 남는 시간에는 기술서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책이지? 클라우드 책인 것 같아요. 예전에 클라우드 책 한다고 네, 관련된 분들 모아가지고 식사 한번 가지는 그런 자리 사진이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책으로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책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안 보시는 분들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보다 번역을 하는 과정 자체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책 내는 책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요즘에 뭐 밀레니얼 세대들 책 안 본다면서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차라리 본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로 조금씩 찍고 있어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100명 겨우 넘어가지고요. 도와주십시오. 네. 질문도 여기다가 해주시면은 제가 그 맞춤형으로 제가 짧게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그냥 월급 도둑입니다. 네,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요 책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서점에서 보셨거나 사신 분? 샀는데 스티커 못 받았다. 아무도 안 계세요? 사셨는데 이거 사면은 스티커를 주거든요. 저 캐릭터 스티커를 주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가져오긴 했는데 나중에 디프리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을 다섯 분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스티커가 필요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책 자체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이 막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죠. 근데 대부분이 파이썬 언어를 써가지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돌려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 그거를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떤 식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막히는 게 결국에는 내가 수학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와 있는 수식 같은 걸 보다가 분명히 거기서 막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정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수학 정석. 예전에 봤던.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들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파이썬 코드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수학이에요. 중학교 수학에서 대학교 수학까지를 하나하나 뭐 집합부터 시작해서 뭐 확률 얘기 다 나오고 확률 저 정말 못했거든요. 확률 통계하고 미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라고 하는 수식, 제가 이해도 못했던 수식들, 제가 읽지도 못했던 그런 뭐 꼬부랑 기호의 수학 기호들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나오 있는 수학책이에요. IT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했던 얘기를 할 거예요. 대신에 아까만 또 말씀드렸겠지만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엄청 많은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얘기 중에 반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뜨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반을 더 합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헛소리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반만 믿으시고 나머지를 여러분들 스토리로 채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가시면 오늘 학습 목표는 끝나는 겁니다. 또 무슨 소리야, 그렇죠? 아무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작업 의뢰가 들어와요. 가뜩이나 어려운 인공지능 책인데 게다가 수학까지 나와요. 망했죠, 이제 저는. 40년을 제가 뭐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40 넘었거든요. 수포자로 쭉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수학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학교 졸업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뭐 미적분 배울 때 야 이걸 사회 가서 쓰겠냐?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게 된 거예요. 왜? 인공지능 때문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수학이라는 게 항상 기술부처로 남아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술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술부처라는 말 알겠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써. 나중에 시간 되면 배우면 되겠지. 근데 그럴 기회는 거의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수학이 기술부처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이 책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제가 맡게 됩니다. 왜 맡게 됐냐면은 이 책을 하기 전에 이 책을 했었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온다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했었는데 양자 역학 나오죠. 양자 컴퓨터 나오죠.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컴퓨터 공학이지만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컴퓨터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만져볼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왜 했냐면은 이분 때문이에요. 리차드 파인만 씨, 리차드 스톨만 씨 말고요. 네, 그 서버 앞에서 피리 부시는 GNU의 창시자, 저분 말고
물리학자 파인만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양자역학 알고 있는 사람 다 뻥이라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야 그러면 나도 뻥 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쉽게 썼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을 번역을 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중고등학교 때 수학 다시 공부하면 못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맡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기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가끔씩 수학 물어봐요. 아직까지 엄마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엄마가 공대생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점점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겠죠. 제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아이들은 그 부모의 멋진 모습을 보고 자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힘도 약하고 나보다 아는 게 없고 내 친구가 더 똑똑해. 그럼 이제 무시당하겠죠. 이제 고려장 당하겠죠. 이제 자는 사이에 일어나 보니까 산에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살펴보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팀플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장 찾아보면은 나보다 못할 것 같은 분들인데도 분명히 뭔가 잘하는 구석이 한 구석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내 주변에 돌아봐도 분명히 스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찾아 나섭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왜 필요한가?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피죽이면 100점 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위태롭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번 빙의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체면을 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자라면은 독자한테 뭘 말을 하고 싶을까? 반대로 내가 독자라면은 어떤 걸 알고 싶을까? 책을 딱 집었을 때 뭘 알고 싶을까? 그리고 책을 읽다가 막히는 게 있어요. 딱 이거 나 모르는데. 더 알고 싶지만은 책에는 더 설명을 안 해줘.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역자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은 원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를 똑같이 그냥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독자가 이 타이밍에서 이게 막혔으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빨리 풀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미술관에 갔을 때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멋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셨던 것처럼 수학, 인공지능 수식이 막 나와. 남들 아무 얘기 안 해. 아는 척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넘어가 버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역자라는 도슨트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고요. 이러이러하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관전 포인트를 딱 찍어줄 수 있어야지 진정한 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한번 볼까요? 저자, 역자, 독자라고 이 3자의 가치사슬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저희 저자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젊으신데 AI 쪽을 하세요. 저는 이제 역자. 그 다음에 저자는 원재료를 공급을 해주죠. 저는 그거를 재가공합니다. 그러면 출판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재가공한 걸 후처리를 한번 해주시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걸 팝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독자한테 가게 되는데 4대 독자 나오셨네요. 그죠? 독자가 고객을 만족을 해줘야지 이게 이 가치사슬이 이어지는 거지. 이게 역자가 전달을 잘못하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저기 파주 어딘가에 이렇게 막 갈려나가는 그냥 쓰레기를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으려면은 원저자가 하려고 했던 게 독자한테 온전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저자는 무려 동경대학교 공학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분들이시겠죠? 게다가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그것도 인공지능. 이분이 쓰신 책을 불특정의 학력을 가지고 불특정의 소속을 가진 입문자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저는 그냥 지방 국립대에 다니는 회사를 다니지만 거기에 우연찮게 인공지능 팀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인공지능 입문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핍이 발생합니다. 갭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부등호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부가가치가 전달이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울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개발팀 많으셨던 것 같은데 호울팀 많이 들어보셨죠? 에자일에서 말하는.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호울팀이 필요합니다. 어느 구간에 필요하냐면 도메인 전문가가 일단 필요해요. 저 인공지능 좀 약합니다. 수학도 약해요.
그래서 저자와 역자 사이에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저자와 독자는 언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언어를 변환을 해줄 수 있는 저 같은 그 번역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잠재 독자하고 저자는 환경 차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에서 쓰는 환경이랑 국내 환경이 틀려요. 현지화를 해줘야 됩니다. 현지화를 정말 빡세게 한 얘기를 뒤에 해드리긴 할 텐데, 그건 뭐 뒤에 하죠. 뭐. 아무튼 이 현지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전체를 아우러서 제대로 된 책을,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판 관련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다 모으죠. 자,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해서 역할 분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베타 리더로 모은 5분, 저는 이분들을 거의 뭐 스타라고 생각을 해서 5스타 스토리라고 제가 뭐 자칫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분들 원하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그렇게 극진히 모셔가지고 다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 수학 전문가. 이분은 그 유튜브 잘 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수학 강의 막 하시던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은근슬쩍 접근해가지고 뭐 강의 하나, 링크 하나만 좀 따게 해주세요라고 접근을 한 다음에 제가 납치를 해와요. 나중에 이분이 큰 도움을 주시는데, 이분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수학 전공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차가 안 맞는 걸 극복하면서 저한테 1대1 멘토링을 해주시는 그 정도의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 소속 팀의 제 부서장급이죠. PM이었는데 지금은 네이버로 갔어요. 네이버 가가지고 클로버에서 듀엣이라고 하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랑 조금 관련은 없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묵인을 해주고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비즈니스를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평소에도 제가 내는 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베타리딩 꼭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잠재 독자다. 클라우드, 지금 하는 클라우드에서는 거의 AI, ML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비기술 전문가죠? 기술이랑 관련 없는 분들인데 이분이 읽힐 수 있으면 먹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한창 인공지능 재미있게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그 AWS, 아마존이죠? AWS에서 그 소모임에서 AI, ML 관련된 그 실습 과정들, 핸즈온을 실행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한번 참여를 시켜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봐야 되니까 개발자도 한 분 섭외를 하죠. 지금 마켓컬리 계셔가지고 뭐 지금 새벽 배송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프리랜서를 교정 교육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득템을 한 거죠. 저는 개발자를 모셨는데 교정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의 수행자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일단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분들은 베타 리더들이고요. 이제 본진에 있는 코어 협력자들입니다. 저희 팀원이고요. 아까 그 부서장 있었다고 했잖아요. PM이 있었는데 지금 그 PM이 네이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PM 자리로 꿰찬 천재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저랑 같은 공동 역자고요. 이진이라고 하는, 이진이 프로라고 하는 공동 역자인데, 이 친구가 원래 저랑 일본 프로젝트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어도 신입사원인데 한 마디도 못하다가 다 배우더니 그 다음에 인공지능까지 해요. 그래서 이 친구다 라고 해서 바로 픽업을 해오죠. 이 친구가 나중에 실제로 실습 데이터, 일본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한글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넘어가죠. 어쩌다가 인공지능 팀에 끼어있는 접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윤인성 씨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네요. 이렇게 반응이, 그죠? 이상한 반응이. 네, 이분도 엄청난 분이신데 이분 2018년도 낸 책이 30권이 되세요. 네, 엄청난 괴물이에요, 괴물. 지필 번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음악도 하고 그림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평소에 그냥 깨작깨작 그림 그리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제가 딱 보고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죠. 그림 팔아라. 내가 표지로 쓰고 싶다. 그림 팔아라고 해서 제가 픽업을 해옵니다. 그리고 프리렉. 오늘 프리렉 아쉽게도 못 오셨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모든 걸 다 허락을 해주신 엄청난 대인배인 그 편집자 겸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강신원 차장님이
저희가 이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모든 거를 다 해주셨어요. 네, 든든한 뒷배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기까지 제가 상부 처리를 해야 했는데, 이건 넘어가죠. 이거 개발자 좀 많긴 한데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디펜던시 인젝션, IOC, 인버전 오브 컨트롤, 이게 역전의 제어 현상이라고, 제어의 역전 현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배울 때 배우는 그런 관점인데, 보통은 베타 리더들 모을 때 어떻게 모으냐면은, 출판사가 모집을 해요. 희망자, 나 이 책 나왔는데 베타 리딩 할 사람 해서 모으잖아요. 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뽑습니다. 저는 그 반대 방식을 썼어요. 니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찾아간다. 라고 해서 한 명 한 명 핀포인트로 찍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았어요. 이게 헐리우드 방식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 감독한테 배우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나 좀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헐리우드 감독이 다 귀찮아. 니네 오지마. 내가 뽑겠어. 라고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링크 하나만 좀 씁시다 라고 해서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슬금슬금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제가 데리고 온 케이스.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윤인성 씨 그림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고 있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붙잡아가지고 그림 파세요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데뷔를 하셨죠. 이 책 표지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에자일 팀 같은 경우에는 다 초대 기반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긍정적이고 셀프 모티베이티브 돼 있는 그런 분들 모아야지 제대로 돌아가요. 그냥 다 모여라라고 해서 이렇게 오중이 또중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런 분들 모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딱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합이 맞는 분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모았어요. 콜라보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팀을 만들었으면은 그 베타 리더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떤 자세로 내가 그분들이랑 협업할 거냐라고 하는 본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일단 베타 리더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분들 이해하시겠지만은 베타 리더는 베타 테스터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최대한 결함을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단지 그냥 홍보 문구 하나 써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마케팅하는 분들 입장이죠. 출판사 입장이죠. 책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는 누군가가 어느 멋진 회사에 있는 누군가가 이 책 좋아요라고 추천사 한 줄 써주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책이 쓰레기로 나오면 독자가 바로 얘랑 그냥 친한 사람이네 라고 알죠. 바로 그런 거가 들키죠. 그래서 저는 제품의 결함을 잡는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함을 보완해주는 게이트키퍼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제품을 함께 만드는 소중한 동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타 리더는 책의 홍보대사가 아니다. 물론 이분들이 겪으면서 보니까 나도 괜찮았어 라고 하는 정말 그 소박한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거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 서점에 나오는 책 리뷰 쓰시는 분들 잘 보면은 그 사람이 쓰는 출판사에만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쓰는 사람이 있으면 추적해보면은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만 써요. 그러니까 진짜 보신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제품 홍보를 원한다면 마케터한테 맡기고 제품 보완을 하는 거는 베타 리더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이거는 입지를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리더에게 베타 리딩 과정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의 책을 빨리 보고 싶어. 내가 관심이 있어. 내가 이 작가가 쓰는 책에 관심이 있어. 내가 좀 더 빨리 보고 싶으면은 그분에게 기회를 준과 동시에 정치적인 역할을 줍니다. 우리가 선거하죠. 각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뽑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베타 리더들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목소리, 내가 필요한 이야기들, 나는 이게 아쉽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번역자는 그거를 최대한 취합을 해가지고 책 안에 어떻게든 구겨 넣어야 돼요. 번역서가 원서랑 똑같은 단순히 트랜스레이션 된 책이 아니에요. 이게 다 녹아 들어갔을 때, 읽었을 때 큰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약간 좀 분리를 합니다. 대내랑 대외를 제가 분리를 했는데 일단은 베타 리더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전략. 피드백은 그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으로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특히 스태프들 양식 다 만들어가지고 뿌립니다. 언제까지 이 양식에 맞춰서 써주세요.
쓰기 싫죠. 양식 이해도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어디 가가지고 엑셀로 짜가지고 근데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죠? 취합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는 카톡을 쓰는데 나는 슬랙을 쓰는데 나는 그냥 전화로 할래. 뭐든지 좋으니까 그분들이 말 한마디가 더 나올 수 있게 최대한 그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야 돼요. 취합은 받는 사람 입장이죠. 그렇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그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분들한테 정말 사소한 실마리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작업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야 돼요. 내가 오탈자 다 잡고 정말 읽기 좋게 해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책이 찍혔을 때 추천사 받을 때 하는 거고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러프하더라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크리멘탈하고 뒤에 나온다. 인크리멘탈하고 이터레이티브하게 내가 책 전체를 완성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1장, 2장까지 됐어요. 던져드리고 피드백 받고 나는 그동안 3, 4장 하고 또 던져드리고 다 완성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통독을 하면서 쫙 잡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 과정에서 온갖 악유가 있을 거고 온갖 그 토론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베타 리더 안에는 아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마블 시리즈 이거 안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쉴드하고 하이드라거든요. 이거 극 중에 얘기를 보시면 사실 둘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같이 공존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역할 나한테 지지자가 필요한 반면에 저지자도 필요합니다. 너 이거 내용 틀렸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책이 필드에 나갔을 때 서점에 나갔을 때 분명히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아까 제가 수학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학 전공자들이 그 책을 보고 표현 이상하면은 한마디 안 하겠어요?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 이 용어는 틀렸어요. 우리는 그런 용어 안 써요라고 하는 공격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험난한 그 실제 필드에서는. 그래서 미리 그런 저지자를 베타 리더 안에 집어넣습니다. 아까 보셨던 5명 안에 누가 저지자일까요? 사실은 저지자랑 지지자가 같이 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일부러 격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견이 다 틀려요. 만약에 지지자 집단만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각자 얘기가 틀리고 저지자 집단만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얘기는 틀려요. 차라리 그걸 다 오픈해서 각자 이게 얘기가 공격과 수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말을 안 써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말을 써요. 라고 해서 그게 융합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은 영어 책이에요. 그러면 한국인의 영어 이름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한국인의 영어 이름은 지금 가이드라인은 성 쓰고 이름을 두 자리에 붙여 쓰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에 써야 돼. 혹은 대문자로 써야 돼. 혹은 쉼표로 써야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 니네는 그렇게 안 쓰지.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가고 해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게 한 다음에 서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 업무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 시키게 되면은 그냥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방향을 조금씩 틀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그 책이 필드에서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러이러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전을 중단시킬 때도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수긍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기 뒤풀이 가서 얘기를 좀 더 하시죠.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타 리더 안에는 실제 독자의 퍼소나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타겟 독자. 꼭 저기 독서평 보면은 타겟 독자도 아닌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고급서인데 입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책이 너무 어려워요 라든지 이거는 입문서인데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책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타깃이 아닌 분들은 걸러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빨리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잠재 독자라고 상정이 되는 분들을 미리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대외 콜라보레이션은 뭐냐면은, 아까 대내는 우리 팀이에요. 우리 안에 제 손이 뻗치는 분들, 대외는 그 밖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경쟁 도서를 만드는 타사 출판사 아니면 타사의 번역자분들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먼저 선행을 하셨던 협력자들이에요. 지금 한빛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두 분 다 한빛에 있는, 예전에 한빛에 계셨던 그 중민 번역자님, 그 편집자님이랑 지금 최 차장님이신데, 이분들이 제가 작업하는 것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앞에 경쟁서를 내셨던 분이 인공지능 관련된 용어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놓은 자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역자랑 집필자 사이에 뭐 그런 경쟁 관계가 있겠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콜라보레이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잠재 독자층.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잠재 독자가 되는데 이분들을 케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책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책이 나왔어요. 짜잔이 아니라, 내가 책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은, 그 메이킹 과정을 보게 되면은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원래 안 볼 책이라도 관심이 생겨요. 이런 과정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최소한 얘는 노력을 한다. 책이 쓰레기긴 한데 최소한 원서를 이 정도까지 커버를 했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책은 안 보더라도 다음 책은 기대를 해요. 다음에 이런 책 한번 해보자.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만드는 책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최전방의 조력자가 되죠. 이제 팬덤이 생기면, 내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오탈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제보를 해주시고요. 아까 좋은 예가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죠.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주변에 저 책 쓰레기야라고 하는 분들은 그 필드에서 바로 그 제압을 해주십니다. 아니야, 그거 네가 몰라서 그래. 사실은 이러이러한 포인트가 있단다라고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제가 책이 나오면 몇 분한테 일부러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료로 책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관리를 해요. 메일링 리스트를 관리를 해서 오탈자가 나오면은 정오표가 나오기 전에 그분들한테 최우선으로 드립니다. 이거 오탈자 나왔어요. 책 아직 여기까지 못 보셨죠? 이거 틀렸으니까 프린트해서 이거 끼워서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계속 저와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콜라보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잠깐 지금 시간 얼마나 남았지? 50분, 제가 10분부터 시작했나요? 네. 50분까지네요. 50분까지 7분 남았네요. 야, 큰일 났다. 네, 7분 남으셨습니다. 네. 저도 정신을 보다 보니까 시계를 안 쳤어요. 네. 이거 전에 발표해도 그랬는데, 이거 뒤에서 말씀 못 드린 거는 제가 유튜브로 제가 짤막짤막하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좀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다 보니까 위기가 오죠. 책을 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에 있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언어적이고 기술적인 제약, 수학적인 제약, 개인적인 사심. 이거 개인적인 사심이 하이라이트인데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앞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연어 처리 데이터가 일본 소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작권 프리한 소설을 엄청나게 때려 넣고 샘플 하나 줘요. 작가가 누구에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일본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 독자한테 줘야 돼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일본 소설 작가. 그래서 결국엔 인공지능은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를 구해야 됩니다. 한국 소설을 찾아야 돼요. 저작권 문제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그 옛날 소설가들이 썼던 책들을 다 모으는데 우리는 또 예민한 게 있어요. 친일 문학 작가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수포자인데 제가 일단 수학을 못해요. 근데 수학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거나 못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수포자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한 거 책을 보고 싶을까? 그래서 그 갭을 커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저는 책 표지를 여성 캐릭터를 쓰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왜냐면은 또 넘어가자.
다들 이런 거 책받침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원서가 이러했어요. 여고생이 펜슬을 등지고 있는 이런 책이에요. 우리나라 독자들 보면 황당하죠. 이게 뭐야? 저도 그랬어요. 근데 경쟁서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차라리 잘 됐어요. 이게 원서 핑계를 대고 여자 캐릭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시리즈가 계속 나오거든요, 일본에는. 저는 이때까지 번역했던 책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편집자 물어봤죠. 글자, 음식, 그래프, 케이블, 남자 나오고 짐승 나오고 미시 세계가 나옵니다. 여자 캐릭터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송을 합니다. 지금 한빛미디어에 있는 자원네트워크 네티가 제가 굉장히 좋은 선례로 삼고 있는 케이스인데 저런 책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일본에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책일수록 쉽게 보이게 하려고 만화책을 쓰고 여성을 씁니다. 공통점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책이거든요. 베이스 통계학, 비트코인, 어려운 내용들 다 통계학 이런 거 다 여성 캐릭터의 만화를 쓰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일본의 그 커뮤니티 일로 갔었는데 이거 IT 회사인데요. 거기 캐릭터를 이런 걸 써요. 뭐 도커 이런 책이 다 만화로 나오거든요. 이런 문화를 갖고 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 해결하냐면은 시간 보고 4분 남았네요. 4분 남았어요. 네. 이건 무슨 게임하는 것 같네요. 자연어 처리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친일 문학을 걸러내는 작업을 막 하다가 미치겠는 거예요. 막 현진건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이호석 나오고 뭐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분은 이상하고 막 그래서 이제 출판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결국에는 출판사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출판사에 나온 책들을 원고로 저한테 줬어요. 이거 써라. 저작권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과학, 인문, 경제 관련된 책들 원고 다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아까 제가 데리고 왔던 이 친구가 다 해결해 줍니다. 네,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수포자인 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나는 일단 수포자인 걸 깝니다. 아, 나 이거 못해. 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일단은 이걸로 바닥을 한번 쳐가지고 신뢰성을 배울 거예요. 대신에 수포자인 나도 해결했다. 나도 이걸 보고 공부를 했다.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역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유튜브를 공부합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지금 수험생들이 보는 거를 다 봐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일이 아니죠. 미한국 간의 대륙 간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저자하고도 긴밀하게 야 네가 했던 수식 이거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래 라고 해가지고 다 맞춰내요.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캐릭터 어떻게 해결했냐면 처음엔 남자 캐릭터를 쓸까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때 저기 충남도지사가 막 문제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민할 때였거든요. 미투가 막 확산될 때라서 여자 캐릭터 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저 변태새끼. 그래서 남자 캐릭터 쓸까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남녀 부르면 아무도 안 본대요. 남자는 보기 싫다.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일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에 있는 캐릭터거든요. 이거 국내에서 먹힐까? 안 될 것 같아. 국내에서 먹히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거 루비 페이퍼거든요. 약간 심미적으로 이렇게 좀 멋있죠. 예술적이에요. 근데 대신에 책이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엽기적인 책들도 나오죠. 요즘에. 아 이런 코드로 가야 되나? 라고 보다가 이제 그림체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뭐해 그래서 저도 뭐해를 최근에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변태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일본 그림체가 문제인가? 미국 체는 어떤데? 비교해보니까 별반 뭐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럼 자세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런 자세면 괜찮지 않겠어? 별로 성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뭐 노출도 없잖아. 근데 다들 별로 원하진 않고 일단 저기 윤인성 씨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약간 좀 갸우뚱하죠. 갸우뚱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니까 반응들이 안 좋아요. 이렇게 남자 여자 다 싸웁니다. 야 여자가 캐릭터 나온다고 여자가 사볼 것 같아? 그럼 남자가 캐릭터 나오면은 사보냐? 아니야 그것도 안 사.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고양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정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좀 자연스럽죠? 왜냐면은 제가 벤치마크를 어디까지 했냐면 애들 보는 책 올림퍼스 가디안 이거 공중파에 나오는 만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애들 도서관에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IT 소녀, 그 네트워크 소녀 네티. 견주어 봤을 때 크게 이질감 안 느껴지죠. 노출 심합니까? 자세가 성적인가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책 표지를 저걸로 하자라고 해놓고 시간 다 됐네요. 어떡하지? 조금 한 3분 정도 더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하고 뒤에는 막 넘어가야 되겠다. 나중에 이걸로 스티커를 막 만들자고 해가지고 스티커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 나왔을 때 스티커 못 받으신 분들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저런 그림체 안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커버를 착탈이 가능하게 출판사가 수를 씁니다. 이거 굉장히 꼼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저 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 커버를 벗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노란 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하철에 몇 분 계세요. 책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번역서가. 나 번역자인데 왜 번역자가 저런 짓을 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지금 경쟁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원서가 이랬던 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독자평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다들 뭐 볼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지금 성적은 3세까지 나갔어요. 3,500부. 처음에는 출판사도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1세를 1,000부만 찍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박나래 씨가 쓴 책도 지금 3세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경쟁 구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간 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나 사실은 수포자였어. 덕분에 도움 됐다. 나 사실은 애니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변태적인 분들도 분명 계시죠. 지금 저 그림을 제가 일부러 작게 해놨는데, 저거를 왜 굳이 저걸 편집을 하셔가지고, 원래는 수영복 사진이었거든요. 비키니 사진이었던 거를 제가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교복으로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선정적으로 이런 분들 꼭 계십니다. 저런 분들이 세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일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뭐 오탈자 기록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뭐 없었던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덕분에 이분들 덕분에 저는 이때까지 냈던 책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런 책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번역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방송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출판사분들은 1대1로 그대로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의역을 심하게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검수가 안 돼요. 이 문장이 이 문장으로 가야 되고, 이 문장이 이 문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 놨어. 문장이 더 불어있어. 그럼 검수가 안 돼. 근데 독자는 그게 아니에요. 독자는 1대1로 돼 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이해가 되게끔 풀려있는 게 더 좋아요. 1대1로 풀려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편집자랑, 검수하는 편집자랑 번역기예요. 번역기는 1대1로 돼 있으면 결과가 잘 나오는데, 의역한 결과들은 번역기 데이터로 넣으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느냐, 기계를 다루느냐의 차이로 본다면은 저는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면은 번역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 또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번역가는 단순한 트랜스레이터가 아니라 컨텐츠의 크리에이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전도사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제 얘기는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쓰시든지 어떤 글을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와 같이 융합을 해서 다음에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고생해주신 신상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